중국에는 진시황부터 청나라 마지막 황제 후이까지 2132년간 557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황제 중에 진시황 영정보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황제도 없죠.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이면서 만리장성도 만들고 문자도 통일하고 군현제도 실시하고 등등 긍정적인 업적도 있지만은 분서갱유의 대규모 토목공사, 불로장생의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군 시대의 폭군이라는 부정적인 부분까지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진시황 영정은 기원전 259년 1월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인질로 잡혀온 진나라 공자 영자초와 조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이는 한단의 기생으로 조나라의 거상 여부리의 애첩이었는데 여부리가 정치적인 야심으로 조이를 영자초에게 바쳤다라고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친이 왕이 되자 진시황의 아버지 영자초는 가족과 여부리를 데리고 진나라로 돌아옵니다. 원래 영자초에게는 후계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여부리의 지략으로 인생이 역전, 극적으로 태자에 책봉됐고요. 효문왕이 즉위한 지 3일 만에 사망하면서 즉위하니까 이 사람이 진시황 영정의 아버지인 장양왕입니다. 3년 후 장양왕이 사망하자 기원전 246년 13살의 어린 나이에 영정은 진나라의 31대 왕에 즉위했습니다. 진시황 영정은 신분으로 보면 금수저였는데 불행한 유년기와 청년기를 살았습니다. 조나라에서 인질로 목숨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고 무소불위 권력의 노회한 여부리의 그늘에서 숨 죽이며 살았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의 반란에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19살 청년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했던 건 바람난 생모가 정부와 작당에서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면서 생모가 낳은 또 다른 이복 동생 2명을 죽여야만 했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부리가 없었다면 역사에 진시황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연결해 준 사람도 아버지를 태자로 만든 사람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영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진나라를 대리 경영해 준 사람도 생모에게 정부를 소개해서 2명의 이복 동생이 생기고 그 정부가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도 시작은 모두 여부리였죠. 어린 영정의 입장에서는 생모, 노예, 그리고 여부리를 넘어서야 살아남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23살이 되던 기원전 238년 자신이 황궁을 비운 사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 단 한 번의 기회로 생모, 노예, 여부리 등 주변의 모든 정적을 제거하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30대에 들어선 진시황은 중국 통일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기원전 231년 세력이 약했던 소한부터 기원전 230년에는 한나라, 기원전 228년에는 조나라, 이어서 기원전 225년에는 위나라, 기원전 223년에는 진나라 다음으로 세력이 가장 셌던 초나라, 기원전 222년에는 연나라, 그리고 기원전 221년에 마지막 남은 제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시황제의 나이 40살 통일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진시황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시대 육국을 멸하고 중국을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장성을 연결해서 정비하고 새롭게 축조한 일이죠. 장성을 축조하고 수리함으로써 중원 북쪽, 연, 조, 진나라 3국의 만리장성을 연결시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의 원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진시황은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나라마다 화폐가 제각각이어서
조개, 옥 등 서로 통일되지 않아서 유통하기 불편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에서 사용했던 도량형으로 표준을 잡고 사용하도록 해서 도량항을 통일시켰죠. 또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토지의 면적과 납세를 보고하도록 해서 토지 사유제의 기초가 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하자마자 수도 함양을 중심으로 도로의 폭을 통일하고 치도라는 도로를 만들어서 장거리 이용에도 편리하도록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예서로 문자를 통일 사용하도록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원형을 남겼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쪽의 흉노, 남쪽의 월나라, 서쪽의 농촉, 동으로는 요동까지 고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진시황의 가장 큰 과오는 통일 후 피폐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반군과 여산의 진시황묘 공사 등 토목공사를 크게 벌린 일이죠. 막대한 공사비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나게 만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강제동원을 피해 고향을 등진 유랑민들이 많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변법해 백성들의 반감을 사면서 곳곳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역사적 사실은 분서경이죠. 군현제를 비판하고 봉건제로 돌아가자는 일부 신하들의 의견에 열받은 진시황이 기원전 213년 궁중에 소장되어 있는 진사를 제외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책과 유가경전을 전부 소각해 없애도록 했고요. 그리고 경전을 소장하거나 전파하는 학자 461명을 생매장한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불로장생이라는 어리석은 환상에 국고를 낭비했을 뿐 아니라 수은 중독과 과로에 50살의 나이에 급사한 진시황.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통일된 지 겨우 15년, 사후 5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후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진시황은 군현제, 화폐, 문자통일, 그리고 토목사업 등 굵직한 국가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의 사회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희생이 강요됐을까요? 폭군이라는 이미지는 진시황에게는 일정 부분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울을 달아서 하루 30kg의 서류를 결제해야 잠을 잤던 워커홀릭이면서 또 어떤 왕보다 부지런하게 5번이나 전국을 순회하면서 직접 업무를 챙기는 행동하는 리더였죠. 만일 진왕조가 100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진시황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겠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진시황 사후 유교를 국시로 하는 유방의 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교 이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을 것이고 당시 민중들에게는 극혐이었던 진시황을 극혐 폭군 프레임으로 더욱더 부풀려 기록했겠죠. 물론 진시황의 폭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2000여 년 그 중국 역사에서 아무런 업적도 없이 국가를 경영한 황제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진시황은 수나라 양제와 함께 중국 역사상 최대의 폭군이라는 비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문자, 도량형을 통일했고 만리장성을 축조했고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제도, 군현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이후 2000년 이어지는 중국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든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것이죠.